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죠. 미국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는 해외 미니 선물이 플러스 2% 정도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본장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 제2의 SVB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48시간 만에 하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마저도 폐쇄 명령을 받죠. 바이든 대통령이 장기 시전에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다른 지역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은행주가 좀 폭락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런 해석도 될 것 같고요. 그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거의 한 7% 정도 빠졌어요. 시티은행이나 웰스파가 7% 정도 빠졌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은행 중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연준이나 이런 데서 이 돈을 좀 더 이렇게 차입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가용 유동성을 약 700억 달러까지 늘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해지는 은행들 중에 하나가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데요. 이렇게 가용 유동성을 늘렸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61%나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시장을 약간 흔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은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금액을 계속 들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채나 채권 투자를 좀 했는 거죠.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손실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쪽으로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FMC가 26일인가 22일 날 있죠. 그때 금리를 지금 빅 스텝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도 지금 없어졌고요. 이제 베이비 스텝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동결 쪽으로 또 무게가 실리고 동결이 지금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결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면 초과에 놓은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못하고 내리도 못하고. 과거 2년 전에 금리 인상 못한 게 지금 천추하로 남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무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이렇게 늦게 금리 인상 오는 게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결국 문제가 될 거다. 근데 결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이벤트가 하나 있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혹시라도 6.4 이상이 나와버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머리 아픈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6.1 이렇게 이제 예상치로 나온다면 또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어 해가지고 아마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준이 지금 은행이 일부 파산이 나도 뭐든 빨리 서둘러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 해야 되는데 괜찮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듯이 지금은 일단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버틴다 그런다면 인플레이션 내비둬 놓고 침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은행은 은행도 살리고 그 방법밖에 없죠. 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죠. 근데 웬만큼 침체로 인플레이션 못 잡죠. 왕창 침체되면 주가는 빠지겠죠. 침체되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인플레이션 그때 금리나 시동 걸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행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동결로 끝나면 안 되죠. 은행주를 살려면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게 맞어요.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좀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하고 2년물이 좀 하락을 했네요. 10년물 3.43%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이 3.9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채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 장단기 금리는 여전히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은 0.45% 상승했네요. 다우는 0.28% 하락을 했네요. 다우를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장중에 상승했었어요. 1% 정도. 예,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마이너스 0.8% 9%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줄이고 끝난 상황이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플러스가 1.69%까지 갔다가요. 마이너스 1.4%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일단은 플러스로 끝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솔직히 말하면 다 믿기는 좀 어려운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하락이 우세한 상황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재료들이 터지고 있는 것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죠. 하나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이 1번이고 기술적 분석 후에 재료가 터지는 법이다 라고 했는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고점 시그널이 다우에서 터졌죠. 다우에서 이 월봉에서 다우 월봉에서 20월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기울었죠. 이렇게 기운 적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누운 적은 있었지만 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운 상태에서 뉴스가 터졌다는 거, 요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역외환율이 그 1,300원을 이탈했어요. 1,296원인가 아마 끝났어요. 원달러가 1,296원인가 끝났는데요. 이 원달러의 하락은 금리 동결에 아마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1,301원에 마감하고 끝났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1,296원인가에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율이 또 이제 그 밀린 거죠. 사실 어저께 1,309원까지인가 아마 올라갔다가요. 막판에 밀려서 1,296원으로 끝난 어제 1,309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역외환율에서 변동성이 있었던 환율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환율이 내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하나하고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환율에 또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환율이 결국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야 왔거든요. 내려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환율이 이 주봉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환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의외의 변수가 환율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쳤던 우리나라 시장이라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어저께 해보겠어요. 딱 6만원에 끝났죠. 딱 6만원에 끝났어요. 다시 회복의 시도를 하는 건지 아닌지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요, 사실은 이게 어렵죠. 네,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을 방어했던 기관이 삼성전자를 좀 진입했는지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괜찮았어요. 어저께 보시면 삼성 기관이 샀죠. 99만 6천 주. 그래서 기관이 시장을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온 걸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아직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재고도 많은 상태고요. 그렇죠? 또 그 세액 공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있죠. 또 지금 실적도 마이너스로 갔을 확률, 적자가 예상되는 뭐 이 뉴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